물 한 방울이 이렇게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마지막 한 모금을 아이에게 양보한 그 순간 우리는 모두 진정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2024년 7월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서 일어난 기적. 불시착한 비행기, 72시간의 사투, 그리고 32명 전원 생존. 이것은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2024년 10월 프랑스 파리의 한 카페. 김선희 씨는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43세의 평범한 한국인 간호사. 파리에서 열린 국제 의료 컨퍼런스를 마치고 잠시 여유를 즐기는 중입니다. 하지만 불과 3개월 전 그녀는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2024년 7월 15일 오후 2시 모로코 카사블랑카 공항. 의료 봉사를 마친 각국의 의료진 32명이 알제리 행소형 전세기에 탑승했습니다. 한국인 간호사 3명, 프랑스 의사 5명, 독일 구호활동가 4명,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온 봉사자들. 3일간의 강행군에 모두 지쳐 있었지만 집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이륙 후 1시간 기장의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곧 사하라 사막 상공을 지나갑니다. 창밖의 장관을 즐겨주세요. 끝없이 펼쳐진 황금빛 모래 언덕. 승객들은 탄성을 지르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3시 47분. 갑작스러운 굉음과 함께 비행기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엔진 하나가 정지했고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죠. 기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상 착륙을 시도하겠습니다. 모두 충격에 대비하세요. 승객들의 비명, 울음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기도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김선희 씨는 옆자리에 7살 프랑스 소녀 엠마를 꼭 껴안았습니다. 엠마는 엄마와 떨어져 혼자 앉아 있었거든요.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비행기는 사막의 모래 언덕을 향해 급강하였습니다. 충돌 순간 모든 것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김선희 씨는 모래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주변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비행기는 동체가 두 동강 났지만 기적적으로 폭발하지는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있어요? 여기저기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둘 사람들이 기어 나왔고 기적적으로 32명 전원이 살아있었습니다. 중상자는 5명, 나머지는 가벼운 부상이었죠.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그들이 불시착한 곳은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 가장 가까운 도시에서도 30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오후 5시 태양은 여전히 자결했습니다. 기온은 섭씨 48도. 프랑스 의사 피에르가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통신 장비는 모두 고장났습니다. 구조 신호는 자동으로 발신됐겠지만 우리를 찾으려면 최소 2, 3일은 걸릴 겁니다. 물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생존 물자 점검 결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물 20리터, 비상식량 조금, 그리고 구급약품. 32명이 3일을 버티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물이 문제였죠. 한 사람당 하루 최소 2리터가 필요한데 가진 건 전체 20리터뿐. 독일 구호활동가 한스가 말했습니다. 물은 하루 1인당 200ml씩만 배급합시다. 아이들과 중상자를 우선으로. 첫날 밤 사막의 기온은 영상 1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무려 38도. 사람들은 비행기 잔해를 이용해 임시 대피소를 만들고 서로의 체온에 의지했습니다. 김선희 씨는 밤새 부상자들을 돌봤습니다. 의료진이 함께여서 다행이었지만 약품과 물 부족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습니다.
특히 탈수 증상을 보이는 70대 이탈리아 할머니 소피아가 걱정이었죠. 물, 물 좀. 소피아 할머니의 간청에도 물을 더 줄 수 없었습니다. 김선혜 씨는 자신의 배급량 200ml 중 100ml를 할머니께 드렸습니다. 둘째 날 오전 수색대를 찾을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사람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때 7살 엠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목말라요. 엄마 보고 싶어요. 엠마의 엄마인 마리는 다리를 다쳐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김선혜 씨가 엠마를 안아주었지만 아이는 계속 물을 찾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한스가 자신의 물을 꺼냈습니다. 내 것을 줘. 나는 괜찮아.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둘씩 사람들이 자신의 물을 내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도 조금 나눠줄게. 내 것도 가져가. 그때 한국인 엔지니어 박정호 씨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비행기 에어컨 시스템을 이용하면 응축수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박 씨는 비행기 잔해에서 부품을 모아 즉석 정수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밤낮의 기온차를 이용해 공기 중 수분을 응축시키는 원리였죠. 다음 날 새벽 기적처럼 500ml의 물이 모였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희망이었습니다. 둘째 날 오후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모래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검은 구름처럼 밀려오는 모래벽을 본 순간 모두가 공포에 떨었습니다. 모두 비행기 안으로, 천으로 코와 입을 막으세요. 30분간 계속된 모래폭풍. 비행기는 심하게 흔들렸고 모래가 틈새로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껴안고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국적도, 나이도, 인종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 물은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탈수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늘어났고, 특히 소피아 할머니는 의식을 잃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엠마가 자신이 숨겨둔 물병을 꺼낸 것입니다. 엄마가 비상시를 대비해 가방에 넣어준 500ml 생수였죠. 할머니 드려요. 엄마가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고 했어요. 7살 아이의 손에 들린 물병. 그것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소피아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한 모금만 마시고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모두 나눠 마셔야 해. 한 모금씩. 32명이 둥그렇게 앉았습니다. 500ml 물병이 천천히 돌았습니다. 각자 작은 한 모금씩만. 누구도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정확히 나눴고 마지막 차례는 엠마였습니다. 피에르 의사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남은 건 이 물 때문이 아니야. 서로를 위하는 마음 때문이지. 오후 2시 드디어 하늘에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은 남은 힘을 다해 손을 흔들었고 비행기 잔해를 이용해 SOS 신호를 만들었습니다. 구조 헬리콥터가 착륙하는 순간 모두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72시간의 사투 끝에 32명 전원이 기적적으로 생존한 것입니다. 구조대장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원 생존은 기적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죠? 김선혜 씨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경쟁하지 않고 협력했어요. 가진 것을 나누고 약한 사람을 먼저 생각했죠. 그게 우리가 살아남은 비결이에요. 현재 생존자들은 사하라 30이라는 모임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 가족이 된 32명. 그들은 매년 7월 15일에 모여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깁니다. 특히 엠마와 소피아 할머니는 실제 할머니와 손녀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소피아 할머니는 엠마의 학비를 지원하고 엠마는 매주 화상 통화로 할머니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김선혜 씨는 한국으로 돌아와 재난 의료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국을 다니며 재난 상황에서의 협력과 생존법을 가르치고 있죠. 사막에서 배운 건 단순한 생존 기술이 아니었어요. 극한 상황에서도 인간의 품위를 지킬 수 있다는 것, 나눔이 모두를 살린다는 것을 배웠죠. 32명이 마신 마지막 물 500ml. 그것은 생명수였고, 희망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사하라 사막이 가르쳐 준 교훈. 함께라면 어떤 절망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지구총감동이었습니다.